상상해 봅시다. 지구의 적도에 빈틈 하나 없이 딱 붙게 밧줄을 한 바퀴 둘렀습니다. 길이는 약 4만 킬로미터. 미터로 바꾸면 무려 4천만 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직관, 그리고 배신. 밧줄을 끊고 악 1미터를 이어 붙입니다. 4천만 분의 1, 물 한 방울 격이지요. 늘어난 밧줄을 다시 두릅니다. 모든 곳에서 똑같은 높이로 살짝 띄워서요. 얼마나 뜰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4천만 미터에 겨우 1미터인데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얇겠지?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틀렸습니다. 정답은 약 15.9cm.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갈 틈이지요. 단 1미터가 만든 틈이 손바닥보다 넓은 겁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을 홀린 지구 둘레 밧줄 문제.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째, 이 15.9cm는 지구든 농구공이든 태양이든 완전히 똑같습니다. 둘째, 같은 1미터를 한 점만 잡고 당기면 틈은 40층 빌딩 높이로 솟아오릅니다. 두 마법을 차례로 풀고 마지막엔 나란히 세웁니다. 도구는 초등학교 원둘레 공식 하나뿐입니다. 자, 마법의 정체를 파헤칠 시간입니다.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나요? 반지름이 R인원의 둘레 C는 2πr, 이 식이 오늘 이야기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둘레와 반지름이 항상 2π라는 고정 비율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레가 늘면 반지름도 비례해 늘어납니다. 그 변환율은 언제나 2π로 일정하지요. 밧줄의 델타 L 1미터를 더합니다. 새 반지름 R'에도 공식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안쪽엔 원래의 원, 바깥엔 새 밧줄의 원이 이제 두 식을 위아래로 나란히 놓고 떼봅시다. 왼쪽에선 C가 사라져 델타 L만, 오른쪽에선 2π 곱하기 반지름의 차이만 남습니다. 궁금했던 뜬 높이를 H라 하면 답은 놀랄 만큼 깔끔합니다. 2π분의 델타 L. 틈새는 늘린 길이를 2π로 나눈 값, 이게 전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델타 L에 1미터를 넣어 봅시다. 2π분의 1, 대략 15.9cm가 나옵니다. 이번엔 질문을 뒤집어 봅시다. 밧줄을 지구 전체에서 1미터 띄우려면 얼마를 더해야 할까요? 식을 뒤집으면 델타 L은 2πh. h에 1미터를 넣으면 파이 미터입니다. 약 6.28미터. 딱 그만큼만 이으면 지구 전체가 정확히 1미터 떠오릅니다. 원주율 파이가 손에 잡히는 순간도 드물지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심장, 가장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방금 유도한 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답은 2π분의 델타 L. 그런데 이 식,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른쪽 어디에도 원래 반지름 R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둘레가 4만 킬로미터든 4cm든 답에 끼어들 자리가 아예 없는 겁니다. 농구공의 둘은 밧줄에 1미터를 더해보세요. 15.9cm가 뜹니다. 지구도 똑같이 15.9cm. 태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와 무관합니다. 코드로 검산해 봅시다. 농구공과 지구에 1미터씩 더하면 실행 결과는 단 한 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둘레와 반지름은 언제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단짝이기 때문입니다. 둘레가 한 걸음 늘면 반지름은 정해진 보폭만큼 따라 늘어납니다. 보폭은 2π분의 1이죠. 처음 둘레가 거대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늘었는가를 따지는데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합니다. 수식의 언어로는 더 단순합니다. 델타 C는 2π 곱하기 델타 R입니다. 큰 R 자체는 양변에서 이미 약분되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변화량끼리의 관계뿐이죠. 1미터는 어디에 더하든 같은 틈을 만듭니다. 그 관계엔 원래 크기가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앞절의 크기 무관함을 이번엔 그래프 한 장으로 못 박아 봅시다. 늘린 길이 델타 L이 가로축,
생긴 틈 H가 세로축입니다. 식은 2파이분의 델타 L 기울기 0.159, 원점을 지나는 정비례 직선입니다. 이 직선엔 반지름 R이 없습니다. 농구공도 지구도 태양도 같은 선을 그립니다. 말로는 겹친다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른 세 크기로 직접 선을 그어 확인해 봅시다. 세 선이 보이시나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한 선으로 겹쳐 있으니까요. 그래서 굵기와 선 모양을 일부러 다르게 줬습니다. 같은 자리임을 겨우 구분하도록요. 셋이 한 직선 위에 누워 있습니다. 반지름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가장 정직한 증명이죠. 1m를 더하면 약 15.9cm. 2파이미터면 정확히 1m입니다. 정리합시다. 틈은 언제나 2파이분의 델타 L 공의 크기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여기까지가 1막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m를 16cm씩 공평하게 나눠 띄웠지요. 이번엔 욕심을 부려볼까요? 나머지 밧줄은 지면에 팽팽하게 붙여둔 채 딱 한 점만 잡고 하늘로 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제 밧줄은 원이 아닙니다. 꼭지점 양옆으로 두 줄기 직선이 뻗어 지면에 살짝 닿지요. 왜 직선일까요? 팽팽한 밧줄은 최단 경로를 택하고 표면을 막 벗어나는 경계가 접점입니다. 흔한 착각 하나, 공중에 뜨는 건 두 접선뿐, 긴 호는 전부 땅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기하입니다. 지구 중심에서 수직축과 접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 부르겠습니다. 뜬 접선은 각각 R 탄젠트 알파. 땅의 긴 호는 2파이 빼기 2알파에 R을 곱한 값입니다. 이 둘을 더한 것이 늘어난 둘레 2파이 R 더하기 델타 L과 같아야 하지요. 정리하면 깔끔한 초월 방정식. 탄젠트 알파 빼기 알파는 2R분의 델타 L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D는 코사인 알파분의 R, 높이는 R 곱하기 시컨트 알파 빼기 1입니다. 반지름 6378km와 1m를 넣고 풀면 알파는 약 0.006177 라디안입니다. 컴퓨터가 뱉은 답을 보세요. 한 점 당기기의 높이는 무려 121.5m입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과 맞먹는 높이가 밧줄 한 점에서 솟아난 겁니다. 도식의 각도는 잘 보이라고 한껏 과장한 것입니다. 실제 알파는 0.35도에 불과하니까요. 균일하게 띄웠을 때의 15.9cm와 비교하면 무려 763배 차이입니다. 주황 곡선, 한 점 당기기가 초록 직선, 균일 띄우기를 까마득히 위로 따돌립니다. 같은 1m의 두 운명? 왜 이렇게까지 다를까요? 이제 그 이유를 파헤칠 차례입니다. 드디어 이 역설의 심장에 도착했습니다. 답은 나눗셈과 세제곱근의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같은 1m인데 왜 한쪽은 16cm고 다른 쪽은 121m일까요? 1막은 크기 무관이었는데 이번엔 지구 크기에 의존할까요? 답은 소비 방식에 있습니다. 균일하게 띄우면 1m는 둘레에 골고루 퍼져 2파이로 나뉩니다. 단순한 나눗셈이지요. 한 점만 당길 땐 느슨함이 호와 접선의 미세한 차이로만 소비됩니다. 이 차이가 인색하지요. 탄젠트 알파 빼기 알파는 작은 각에서 거의 3분의 알파 세제곱입니다. 곡선이 바닥을 기죠. 같은 여유를 내려면 각을 훨씬 크게 벌려야 하고 거대한 반지름이 그 각을 높이로 증폭합니다. 비례식으로 적으면 운명이 갈립니다. 균일 띄우기는 2파이분의 델타 L 크기와 무관합니다. 한 점 당기기는 R의 세제곱근과 델타 L의 3분의 2제곱에 비례합니다. 크기에 의존하지요. 지구가 더 컸다면 더 높이 솟았겠지요. 1막의 마법이 여기선 깨끗이 사라집니다. 단, 이 세제곱근은 여유가 반지름보다 훨씬 작을 때 얘기입니다. 농구공은 조건이 깨지지요. 검산해 봅시다. 근사식의 121.5m가 정확값과 소수점까지 일치합니다. 균일열은 셋 다 15.92cm인데 한 점 열은 크기 따라 쑥쑥 자랍니다. 농구공은 0.558m, 지구는 121m,
태양은 580m까지 치솟습니다. 결국 배분 방식 하나가 크기 의존성을 켜고 끄는 스위치입니다. 식에 새겨진 대비죠. 말과 그림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직접 손으로 만져볼 차례입니다. 위젯에는 슬라이더가 2개 있습니다. 위는 공의 크기, 아래는 더하는 밧줄의 길이죠. 속임수는 없습니다. 탄젠트 알파 빼기 알파는 2R분의 델타 L, 이분법으로 실시간 풀어냅니다. 먼저 균일 모드. 공을 농구공에서 태양까지 휘저어도 숫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틈은 2파이분의 델타 L, 농구공도 지구도 태양도 똑같이 15.9cm입니다. 이제 한 점 당기기로 토글합니다. 같은 1m인데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크기를 키울수록 꼭지점이 무섭게 자랍니다. 0.558m에서 581m까지. 두 마법의 차이가 손끝에서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요. 이 퍼즐은 사실 꽤 오래된 손님입니다. 이제 역사와 한여름의 철길로 가보죠. 통상 영국의 신학자이자 수학자 윌리엄 휘스턴의 1702년 저작에 처음 등장했다고 전해지죠. 다만 정확한 최초 출처는 문헌마다 엇갈려요. 대략 그 무렵부터 회자되었다 정도가 안전하죠. 뉴턴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루카스 석자를 지낸 인물이 장난 같은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종이 위의 유희만이 아닙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철기를 떠올려 보세요. 금속은 더우면 늘어나죠. 레일이 조금만 길어져도 여유분이 위로 터져 나오는데 바로 자굴이죠. 양끝이 고정된 레일은 늘어난 길이를 균일하게 나눌 길이 없습니다. 한 점 당기기처럼 몰리죠. 그래서 철도 기술자들은 레일 사이에 일부러 틈을 둡니다. 그게 신축 이음매죠. 물론 텐트 방정식과 같은 식은 아니지만 작은 늘어남이 큰 솟음으로 증폭되는 직관만은 같습니다. 대단원입니다.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단위 1m가 가르쳐준 것을 정리해보죠. 지구 둘레에 단위 1m를 더하면 밧줄은 얼마나 뜰까요? 이제 답을 알죠? 같은 1m인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열렸습니다. 균일하게 띄우면 2파이분의 델타 L, 15.9cm. 식의 크기가 없어 태양도 똑같죠. 한 점에 몰아당기면 약 121m, 40층 빌딩. 이번엔 아래 세제곱근을 따라 커지죠. 우리는 4천만 분의 1이라는 비율에 사로잡혀 답을 정하는 게 변화량 그 자체임을 놓쳤습니다. 큰 수에 압도된 나머지 그 큰 수가 약분되어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수학의 선물은 중요한 걸 가려내주는 것, 4천만 미터를 지우면 한 줄의 식과 2파이만 남죠. 다음에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확신이 오거든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